올해로 90이 된 한 할머니가 있습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다는 그녀는 악착같이 번 돈으로 노후를 준비해 왔다는데요. 왜냐 할아버지하고 일찍 헤어졌으니까 여자 혼자 몸으로 아우 산전수전 다 겪었던 사람이에요. 고생 엄청 많이 했어요. 정체를 알 수 없는 누군가가 요양원에 있는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뭔가 좀 수상하네요. 파출소를 가갖고 신고를 했지 우리가. 아이고 아저씨 오늘 우리 시어머니를 납치 갔는데 우리 어머니 좀 제가 찾아다 주세요. 할머니가 사라졌다는데요. 그날 요양원에 찾아온 사람은 과연 누구인 걸까요? 이 길을 따라 매주 할머니가 계시는 요양원을 찾았다는 가족들. 할머니는 이곳에서 4년 동안 별탈 없이 잘 지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는데요. 이상하게 일을 하는데 갑자기 요양에 가고 싶은 거예요. 나도 모르게 뭐가 자꾸 잡아 끄는 것 같아서. 그래 그냥 갑자기 그냥 일단 말고 갔더니 어머니가 안 계신 거예요. 어차피 안 계시는 거예요. 빈자리예요. 어머. 불길한 예감은 곧 현실이 됐습니다. 할머니가 말도 없이 사라진 건데요. 요양원을 이잡듯 뒤졌지만 어디에서도 할머니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방문하기 전 누군가 할머니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죠? 어머니한테 다 얘기해놨다고 그래갖고 지금 저기 뭐 일찍 좀 끊어달라서 일찍 끊어서 드렸는데 지금 모시고 올 줄 알았더니 안 모시고 오고 있다. 경찰서 막 받아간 거예요 우리가 파출소 가서. 우리 어머니 좀 찾아달라. 아이고 누군가 모셔갔다니까 불안한 마음이 들긴 하네요. 별일 없으셔야 할 텐데요. 그렇게 사라진 넉 달 만에 할머니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약 드시죠? 네. 다행이에요. 여기 요아원에서. 하지만 할머니는 그 4개월의 시간 동안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했는데요. 실화탐사대 제작진이 할머니가 사라졌었던 요양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때 누구랑 나간 거예요? 손녀딸. 예? 손녀딸만 혼자 왔어? 내 기억으로 두 분이서 오신 것 같아요. 손녀딸이요? 놀랍게도 그날 요양원에 찾아와 할머니를 모시고 간 사람은 바로 손녀와 손녀 사위라는 겁니다. 치과인가 병원 다녀오신다 하시고 나가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외박을 며칠 나갔다 온다 하셔가지고 저희가 외박증을 끊어서 보내드렸는데 그 이후로 안 들어오신 거죠. 할머니가 치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손녀가 모시고 나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왜 안 돌아오시고 4개월 동안 계셨던 거예요? 가족들도 그 점이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합니다. 들고 온 동생한테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좀 이상하네. 그리고 할머니 초본 한번 떼봤는데 27일 모시고 와서 28일 날 걔네 뭐 시아버지 시어머니 집에 전입이 돼 있는 거예요. 전입신고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할머니가 사라진 다음 날 할머니의 주소지가 옮겨져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대체 왜 손녀 부부는 할머니의 주소지를 급하게 옮겼던 걸까요? 이유를 묻기 위해 계속 전화를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고 가족들의 연락을 피하기만 했다는데요. 할머니를 보여달라는 문자에도 딸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답장을 안 하고 할머니를 안 보여드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정도면 가족들이 어떤 의심을 할 것 같은데요. 아니, 왜 답장을 안 했죠? 이상하네요, 많이. 4개월 동안 한 번도 만나게 해주지도 않고 목소리도 안 들려줘요. 아 이거 좀 이상하다. 그리고 자기가 모시고 왔으면 엄마 내가 입만 좀 할머니 내가 지금 모시고 와서 엄마 걱정할까 봐 내 전화드려 엄마 걱정하지 마 이렇게 전화 왔는데 그렇죠. 이게 상식적이죠. 그렇죠. 이게 수상한 거죠. 하지만 곧이어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라진 건 할머니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날 돈을 다 빼요. 아, 하루 30날 돈 다 찾아갖고 노령연금이 25만 얼마 나왔었거든요. 우리 어머니 노령연금이 그거까지 다 잡아버린 거예요. 최종 할머니 통장에서 나간 게 3억 2,050만 원이죠. 네. 사라진 다음 날부터 할머니 통장에서 총 3억 2,050만 원이 빠져나간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할머니가 손녀 부부와 함께 있는 동안 수억 원의 돈이 인출됐지만
현재 그 돈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라진 그 돈은 할머니가 노후 자금으로 쓸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게 전 재산이면 앞으로 병원비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게요. 대체 할머니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대체 뭘까요, 정말? 바로 집을 내가 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고치? 집은 파셨어, 어머니? 팔았는데 뭐 어디서인지 모르겠어요. 그 돈 어디 있어? 없어. 그냥 나할 수도 10원도 없어. 지금 내가 뭘 먹고 싶어서 돈이 없어서 못 사 먹어요. 돈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돈 하루 10원도 없어갖고서는 못해. 이게 전 재산이었는데 평생 모은 돈인데 어쩜. 그러니까요. 더 안타까운 건 그 돈이 어디로 갔고 왜 사라졌는지 할머니가 모른다는 사실인데요. 손녀 집에서 살았던 4개월 동안 인출된 수억 원의 돈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수소문 끝에 최근 이사를 했다는 손녀 부부의 집을 찾았습니다. 궁금하네요. 뭐라고 이야기할지. 제작진이 며칠을 기다렸지만 부부를 만나기는 쉽지 않았는데요. 누구세요? 여보세요? 선생님이세요? 네, 누구세요? 3일 밤을 기다린 끝에 제작진은 손녀의 남편 김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뭐예요? 네. 저는 다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다 거짓이고요. 네. 어떤 증거신가요? 그러니까 본인이 다 받아가는 거고요. 할머니가 받아가신 거예요? 네? 직접? 네. 할머니가 직접 받아가신 거예요? 90넘 할머니가? 장사도 먹고 네. 굳이 네네네. 다시 오실 필요 없고요. 네, 지금 피곤하고요.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아, 그럼 할머니가 직접 근데 돈을 가져가신 거예요? 야, 제작진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남자. 그는 할머니가 돈을 인출했고 그 이후에 직접 가져가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손녀 사위의 주장대로라면 거동도 불편한 할머니가 직접 은행에 가서 다음 날부터 돈을 찾았다는 것인데요. 이 말이 사실일까? 할머니가 돈을 찾았다는 은행에 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진짜 오셨을까요, 함께? 23일 날 먼저 현금으로 2,450만 원 인출해가셨고 8월 30일 날 2억 5천만 원 중에 현금으로 2천만 원, 수표로 1억 3천. 할머니는 집을 판 매매 대금이 입금된 직후 곧바로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했는데요. 그렇게 세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6,450만 원, 수표로 2억 5,600만 원을 찾았습니다. 아니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이 혼자서 은행을 찾았다고요? 아니었습니다. 그때마다 할머니와 함께 은행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혼자 사람이 오셔가지고 했어요, 거래를. 지금 그때 차 타고 그러지않고 할머니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말씀은 딱히 없으셨던 것 같아요. 인간도 들었고 비번 다 알고 있고 그 통장 있고 그 비번을 그러면은 이 사위가 눌렀어요? 아니면 할머님이 눌렀어요? 비밀번호는 직접 사입을 누르셨어요. 아, 손녀 사위가 다. 할머니가 은행 업무를 볼 때마다 손녀와 손녀 사위가 동행했었답니다. 그들을 목격한 은행 직원은 또 있었는데요. 할머니 모시고 다니면서 제가 숙대를 현금화했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 여기도 있고 뭐 쭉 들어가면서 바꿨더라고. 현금을 인출해 가시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그런데 할머니를 모셔간 직후 손녀 사위가 할머니 명의로 지급받은 수표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할머니는 현금을 인출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는데요.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어가지고. 네. 서울에 네. 독산동에 있는 집을 팔았죠. 네. 그 집 한 돈이 들어있는 할머니 통장에 돈이 들어있었는데 이 돈은 누가 썼어요? 누가 썼냐고요? 예. 모르겠는데요. 그 사람 나도 모르는데가 마음이 아파갖고 내 몸이 아파가지고 내가 좀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취재 도중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할머니 통장에서 돈이 인출된 그 이후에 손녀 사위가 아파트를 매입한 겁니다. 뭐라고요? 해당 아파트는 지어진 지 몇 년 안 된 새 아파트였습니다. 할머니의 돈이 사라진 이후에 매입된 아파트.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46평. 시세가 좀 어느 정도 돼요? 매매가가? 4억 7천?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손녀는 과연 어떤 입장일까요? 3억이라는 돈이 통장에 있었잖아요. 왜 할머니가 그걸 굳이 빼셨냐고요? 할머니가 집을 파셨는데 집 한 돈을 못 받고 계신데요. 그 은행을 가시고 싶다 해서 은행을 제가 모셔다 드린 건 사실이에요. 네, 할머니가 내역을 이렇게 뽑아 보셨잖아요. 돈이 얼마가 빠진 걸 확인을 하신 거예요. 나는 빠져나가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이게 왜 돈이 빠졌냐. 이렇게 되셔서 그래서 할머니가 그럼 돈을 그럼 찾아야 되겠다. 할머니가 통장을 확인하고 3억 2천여만 원의 돈을 직접 인출했다고 하는데요. 할머니를 그날 모셔만 드렸지 네. 그 나머지 일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가셨을 때 돈을 일단은 다 가져가셨다. 할머니께서.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거는 받대는 거죠. 그날 가지고 계셨다는 거는. 할머니가 그 돈을 가지고 계신 거를 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이 사건이 터지고 어머니는 유방암이 재발했습니다. 현재는 항암 치료 중이라는데요. 이 항암 치료가 진짜 고통스럽거든요. 이런 일까지 겹쳤으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어요.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먹는 약만 해도 수십 가지에 달한다고 합니다. 가만 쳐봐요. 머리가 이게 빠졌던 머리야 얘가. 처음 항암 맞았더니 싹 뭉댕이를 빠지더만 뭉댕이를 빠졌는데 그럼요. 14일 되니까 항암 맞고 14일 되니까 손발도 지금 이게 감각도 없어 남의 거예요. 아픈 것보다도 믿었던 딸에 대한 배신감으로 이제는 몸도 마음도 지쳤다는 엄마.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를 그때 두 가지 한꺼번에 받아갖고 내가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할머니, 아빠, 엄마, 오빠를 무시했다는 거. 자식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그건 자식이 아니야. 남이 그래도 못하게 말려야지. 나는 우리 딸을 버렸어요. 난 자식이라고 생각 안 해요, 걔. 완전 우리 가족을 떼가서 만들어놓고 무시를 하는 처사. 돈이 전부가 아니야. 손녀 부부는 모른다고 주장하는 할머니의 돈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인출된 돈을 추적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명의로 지급받은 수표에서 낯익은 이름이 발견되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손녀의 시부모님이었습니다. 할머니 돈을 왜 찾았던 건지 직접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되시죠? 네. 서울 MBC에서 나왔는데요. 혹시 시아버지님 되시는 거죠? 아니 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니 돈을 가져가신 건 맞으세요? 아이고. 돈을 가져간 건 맞으세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아니 미친나 내가 돈 가가게. 아니 아버님 이름으로 수표를 바꾸셨잖아요. 가서 할머니가 바꿔달라고서 해가지고 있어. 우리는 바꿔준 것밖에 없는데 할머니가 본인이 가져가시고 우리는 돈 15라도 받았으면 내가 사람 새끼가 아니다. 아 할머니가 돈 가져가신 거예요? 할머니가 그대로 가져갔는데 우리가 어디서 그를 본인이 가져갔는 거야. 걔를 바꿀라 걔가 이 양반아 보증서만도 돌라 걔가 가져줬다. 보증서는 할머니 써주라 써줬다. 거래 실적이 없으니까. 할머니가 근데 보시기엔 정신이 없으시던데? 정신없는 게 좋아하네. 정신 빵빵했다 이 양반아. 그 당시에 대구이라도 우리가 배웠으면은 내가 뭐 있어 사람 새끼다 아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내용에 다 적기가 있다. 야. 손녀의 시부모는 신용등급이 없는 할머니를 대신해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준 것뿐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런데 수표를 현금으로 바꾼 그날 시부모의 통장에 1,500만 원이 입금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할머니는 지극히 정상이었고 치매 증세도 없었다는 것이 손녀 시부모의 주장인데요. 하지만 가족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미 수년 전 치매 판정을 받은 할머니가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게 그 증거랍니다. 그렇다면 사라지기 전 할머니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날씨도 뭐 여름이면 겨울이라 그러고 겨울이면 여름이라면 계절도 몰라. 치매 걸린 지는 7년 정도. 그리고 그 건강보험에서 두 사람인가 그때 집으로 왔었어요. 내가 집에서 모시고 있을 때. 내가 거기서 확정을 지어줬어요. 치매라는 거를. 그래갖고는 그 등급을 받았지, 상급을. 요양원에 입소했던 2010년부터 사라지기 직전까지도 할머니는 장기 요양 등급 3등급으로 인지 기능에 장애가 있다는 판정을 받았답니다. 혹시 기적적으로 할머니의 상태가 호전될 가능성은 없었을까? 같은 해 12월 할머니의 정신 감정을 진행한 주치의에게 당시 할머니의 상태에 관해 물었습니다. 폐행성 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치매는 계속 진행하는, 서서히 진행하는 경과를 취하거든요. 그래서 치매가 좋아진다거나 이런 걸 기대하기는 좀 힘들다고 볼 수 있죠. 돈 계산한다든지, 그다음에 금전적인 스스로 관리를 한다든지, 스스로 판단해서 하는 데는 상당히 장애가 있는 정도의 수준의 단계였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치매가 아니었다는 그들의 주장이 억지라는 증거도 있다는데요. 할머니가 사라지기 2주 전 딸과 나눈 대화라고 합니다. 알고 있었네요, 딸은. 그러니까요. 이 모든 사건은 아버지 장례식장을 찾은 그날 할머니 집을 매매한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시작됐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주도로 이제 그냥 이 돈으로 그냥 편하게 모시자 그래갖고 이제 판매를 했는데 돌아가시고 이사단이 난 거죠. 그렇죠. 우리 아저씨 살아있을 적에는 우리 딸이 마음대로 못하죠. 아저씨가 우리 아저씨 앞으로 다 돼 있고 우리는 이 할머니가 집합단 소리 듣고 나서부터 얘네들이 그러니까 미리 계획을 세웠었던 것 같아요. 야, 할머니한테 거급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참 정말 파면 팔수록 수상한 부분이 많네요. 아버지 사망하고 3주도 안 됐는데.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흘렀습니다. 사라진 돈의 행방은 알 길이 없고 할머니의 기억은 점점 더 희미해져만 가는데요. 아이고. 지금 한참 웃으시잖아, 좋아서. 하지만 아픈 어머니와 요양원에 모셔둔 할머니까지 손자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되나? 예, 30만 원 냈고. 그리고 약값도 한 몇만 원 나오는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이제 병원 갈 때가 문제죠. 네, 갑자기 그렇게. 지금까지 할머니의 병원비를 손자 혼자 부담해 왔다는데요. 할머니는 행여나 자신 때문에 힘들까 봐 미안한 마음뿐인데요. 나는 나이 먹었지. 죽는 사람이니까 너 걱정하지. 그래도요, 이게 별일이 없어야지 내가 마음이 편하지. 내가 좀 많이 아픈 데다가 겹쳐버리니까 어머니는 절 믿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편히 계시면 돼요. 돈 걱정하지 마시고. 니들 때문에 걱정을 안 해. 네, 돈 걱정도 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온통 걱정뿐이네요. 그렇죠. 뭐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겠죠. 가족들은 손녀 부부와 시부모를 상대로 부당하게 돈을 취득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초조한 마음으로 재판을 기다리던 그때 사이 좋았던 남매는 이제 피고와 증인으로 재판장에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돈 앞에서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빠 보이겠습니까? 씁쓸하죠. 당연히 돈 앞에는 뭐 피도 눈물도 없고 혈육도 없고.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가족이 없잖아. 내 자식을 올바르게 살게 하려면 그거 바로 잡아야 돼요. 그거 용서 못해.